다음으로 요즘 혼란한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간 상황 보고를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본회 사무총장 민중홍 총장께서 주간 상황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민중호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큰 추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날씨가 추우면 저희들처럼 참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살기가 고달픕니다.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 안정은 되지 않고 더욱더 이 나라가 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오늘의 또 탄핵 사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만약을 위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파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우리 정권이 바로 우익 정권이다. 이러면서 너무나도 그동안 약 2년 가까이 2년이 지났죠. 2년 가까이 상당히 안일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사이 종북 친중 세력은 대한민국을 이제 완벽하게 먹기 위한 공작을 차근하게 차분차분히 저들은 해왔습니다. 일단 먼저 또 자세한 말씀을 이따 드리기로 하고 중앙동향 정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월 12일 날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방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검장은 그래서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라며 묵살했다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한 것도 불허한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가 같은 날 청구인 측 정청래 소추위원장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한국갤럽이 지난 11일서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탄핵 찬성이 57%, 탄핵 반대가 38%. 지난 1월 4주에는 탄핵 찬성이 59%, 그 다음에 탄핵 반대가 36%.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여부는 1월 2주차에는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것이 57%,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32%, 2월 2주차에는 신뢰한다는 퍼센티지가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0%입니다. 마지막 우리 정광 목사님의 영원한 친구. 그러나 페넌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 결과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
대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 탄핵 반대와 조기 대선은 양립이 불가능하며 모순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은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87 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대권 행보를 강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자유보수 우파의 그 지지도가 탄핵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50% 이상을 현재 상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갤럽은 여기에 물을 끼얹거나 또는 초를 치기 위해서 이들은 그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는 바로 총선이나 대선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기 위한 여론조사와 거의 흡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2월 7일 문재인의 배우자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을 외유성 출장 의혹과 사넬 재킷 미반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나라가 바로 서면 반드시 재조사해서 관계자들, 그러니까 문제가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박부용 교육연수원장은 지난 2월 8일 유튜브 채널 정치오락실에 출연하여 보수 성향을 가진 2030 세대에 대해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밝히는 발언이 아닌가 합니다. 비난 발언이 쏟아지자 박부용 교육연구원장은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다섯 번째, 2월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주도로 열린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을 한 차례 정식 변론만에 종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한 번만 하고 바로 종결을 한 것이죠. 작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 접수된 지 69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는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특별조사국 제1과장이었던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의 증언은 영혼이 없는 국무원이 아니라 확고한 국가론으로 무장한 자유대한민국 공무원의 표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은 이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아주 시원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오늘 사회를 맡은 강남은 여섯 번째, 2월 1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인 한국에서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출산율이 다른 대도시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인구 재앙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정치와 경제 등 나라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며 살인물질 접종에 따라 암과 혈전에 의하여 많은 국민이 중증 후유장애를 앓고 있거나 사망하는 분들이 속출하여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을 예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일방적인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료 시스템 붕괴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국민의힘
저쪽에 국민의회 끝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음은 애국가 대책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과 계산 4년 뜻을 일제에 모아서 테러 강령의 수행의 설정에 맞춰서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선국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문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문경! 저희 행사 시작 전에 저쪽에 그 정광 목사 측에서 저희들의 그 스피커를 줄여달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 너무 소리가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지금 저 플라이 스피커를 이쪽 것은 꺼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 광화문 쪽에서 중앙에서 메인 무대에서의 스피커만 가지고서 충분히 다 들릴 수 있는데 지금 저 스피커를 계속 켜는 거 보면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집회 장소는 대한문을 비롯한 세종대로는 저희들 국본이 우선순위입니다.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쪽에 자리를 양보해 준 거죠. 근데 양보를 해줬는데 이 본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거기 담당 본부장 저쪽 그 스피커를 좀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셨던 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의대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료 시스템 붕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인구 감소 문제에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의 정체성을 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인 물질을 접종을 받아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떤 분은 7번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살인 물질은요, 검증도 안 돼 있고 성분도 안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는요 자리가 없어서 아주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인구 감소는요 출산율이 적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출산율은 한 명이 낳든 두 명이 낳든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인구 감소 문제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80대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돌아오시고 있어요. 혈전 관련해서 이래서 심장, 뇌질환 많이 돌아가십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전에 좋은 것은요, 마늘과 양파, 그 다음에 생강, 이 세 가지가 좋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메밀에 들어있는 메밀, 여러분들 메밀이 이 혈전을 분해하는, 특히 이 혈관 계통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 메밀이 항산화 성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암 성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살인 물질을 접종받으신 분들은 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번째, 현재 대한민국은 종북 친중 세력의 북한 살인 독재 고려한 방제 목적 5.18 광주 내각제 개헌과 대선을 위한 국군 무력화, 대국민 가두리 심리전 상황이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현재 세뇌됐습니다. 그 세뇌가 어떻게 됐냐면은 윤석열 만세로 다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현재 영웅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말 어렵게 계속 해오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당한다. 결국은 급변사태가 온다. 대책을 세우자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군 구국동제, 육사 구국동제, 해사 구국동제 예비역 군인들이 나서서 대책을 세우자. 근데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결국은 이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 상황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빙산에서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수면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그 기만, 그걸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은 바로 와서 우리한테 화를 내시는 거죠. 너 왜 윤석열을 비판해? 너 왜 이재명은 공격하지 않고 왜 윤석열만 까느냐? 그렇지 않죠. 이재명은 공산주의자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빨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 상수죠.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윤석열을 지키자, 탄핵 반대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 저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 하고자 하는 목적, 바로 개헌입니다. 그 개헌은 5.18을 헌법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제주 4.3 폭동도 올라갈 것이고 여순반란도 올라갈 것이고 대전, 대구 폭동 다 올라갈 겁니다. 바로 국민의힘 강령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들어있는 내용, 국민의힘 강령에 보시면요,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신 대한민국 건국도 없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도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놀라십니다. 어떻게 우리 자유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에 건국이 없고 이승만 대통령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없느냐? 당연히 모르시죠. 대개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러 다니십니다. 더구나 요새는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부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인구가 감소하면서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가두리, 여러분들 가두리 잘 아시죠? 가두리라는 것은 이 양식장에 이 그물망을 가두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가두리, 그물 안에서 고기를 기르는 거죠. 바로 그 그물망에 들어있는 그 고기 신세가 누구냐면 바로 자유대한민국의 많은 태극기 세력이 바로 그물망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재명 구속, 무조건 윤석열 만세, 무조건 윤석열 지키자, 무조건 탄핵받는다. 저희들도 탄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너무나도 대한민국 자유의 체제를 너무나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탄핵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자유 체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보다 탄핵 반대가 더 낫죠. 헌법재판소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세력들은 간첩 세력들입니다. 그 간첩 세력들이 자유대한민국을 현재 유린하고 있고요. 저들이 자유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요 양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빨갱이들입니다. 빨갱이는 양심도 없고 영혼도 없고 모두 다 그 뒤를 우리가 이렇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다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빨갱이들 명령을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망치고 종교까지 저는 관상을 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 얼굴을 보면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랑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관상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영민 관상을 보세요. 헌법재판관 권한대 대표대 권한대 소장 권한대 문영배 관상을 보세요. 다 보십시오. 관상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정도 지금 최연소 가두리가 여기저기에서 가두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가두리, 윤석열 지키기 집회 가두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문재인이는 더 중요한 것은 빨갱이 정당 개헌을 막아야 됩니다. 개정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세훈이가 12일날 국회에서 개헌 세미나를 냈습니다. 바로 서울시 연구원 주최, 국회랑 주최하면서 개헌 세미나를 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지금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고 지금 개헌과 탄핵 양립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을 막아야 되고 더구나 모두 함께 자유체제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처럼
저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헌정복원을 외치는 우리는 시민단체입니다. 얼마나 윤석열이가 밉고 얼마나 윤석열이가 나쁘고 이 나라를 망친 그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도 참자. 불이 났으니까 불을 끄는 데 주력하자. 불이 왜 나는지는 나중에 얘기하자. 정말 불을 끓지만 많이 참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어영부영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어영부영하고 있고 다 어영부영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윤석열은 본인 입으로 자유를 지키겠다, 자유체제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바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해성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고 규명해야 되고 그리고 탄핵은 무효입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정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제주 4.3 폭동에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으로서 그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에서 수용인을 대한민국 법무부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로 나온 것에 대해서도 바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얼렁뚱땅 구렁이 담넘이 같이 넘어가고 있는 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부정선거 핵심 중 하나인 사전투표를 독려한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의 의도적인 총선 패배 의혹과 부정선거에 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장,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비상계엄령과 내란 뒤집기로 국군 무력화, 헌정 및 국정문란, 무정부 사태, 대통령 구속, 더불어당과 국힘당의 내란 특검 발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비상계엄령을 내란으로 되치게 하고 더구나 한동훈의 국민의힘도 비상계엄령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은 현재 그동안 공수처, 경찰, 검찰이 다 수사하고 조사한 것을 또 떠나서 특검을 만들어서 저들은 아예 대한민국을 유린하겠다는 그 목적입니다. 권영세 판사 출신입니까 아닙니까? 권성동 판사 출신입니까 아닙니까?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란 특검법은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이 최 부총리가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말 본인들이 자유체제를 지킨다고 한다면은 이 내란 특검법을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됩니다. 자, 열 번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에게 개헌을 제의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비상계엄령 이후에 얼마 안 가서 개헌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헌정회가 개헌을 주장했고요. 조중동 등 언론의 개헌 분위기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서울연구원 주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그러니까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 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잇따라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한 반역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중앙 집권적인 중앙정부 체제를 해체한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해체와 똑같습니다. 지금 종북 좌익 세력들은, 친중 세력들은 북한 고려헌법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다음에 무슨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지역화폐 등등, 이들은 계속 중앙정부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계속해왔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지방자치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이가 이제 본인이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오세훈은 북한 살인 독재 고려헌법제 목적 5.18 광주 내각제 개헌에 현재 그 진군을 알리는 이제 북소리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11번째, 지금 가두리 심리전 중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가 처음입니다.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나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 나오신 국민들을 역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공감하는 발언과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자신이 목적하는 내용을 섞어 물타기 국민을 쇠뇌시키는 심리전 공작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지금 의사분들이 아이들이 오면은 하시는 방법들이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병원에 아이가 옵니다. 근데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아이는 주사를 맞지 않겠다. 그래서 의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철수야, 주사를 아프게 맞을래? 안 아프게 맞을래? 그러면 바로 그 철수는, 어린아이는 바로 답변을 합니다. 안 아프게 맞겠습니다. 바로 한 단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바로 한 단계를 뛰어넘으면서 바로 주사를 맞는 걸로 갑니다. 자, 여기서요, 모 일타 강사가 갑자기 나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헌재등의 국가 파괴 회의를 비판하면서 이승만 독재, 그리고 부정선거, 그리고 영국이 200년 걸린 민주화를 김대중이가 40년 만에 민주화를 이뤘다. 세계 국력 6위, 선진 자유민주주의 훌륭한 지도자와 동시에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외친 민주화 운동의 분들의 희생 덕분이니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중임제 및 5.18 헌법 수록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고 연설을 했는데,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있게 판단해야 됩니다. 저희들처럼 오랜 세월 동안 시민단체를 하면서 이 현재 대한민국의 전국 상황을 어느 정도 판단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고도의 물타기 국민 쇠뇌 심리전입니다. 이 양반은 여의도에 나왔다가 그리고 부산에 갔다가 그리고 대구에 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광주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국민은 상황을 잘 모르시고 그냥 이 물 위에 떠있는 부평초와 같이 완전히 왔다 갔다 이렇게 휩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왜 맞는지를 알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양떼머리 하듯이 광주요, 부산이요, 대구요, 천안이요, 나중에는 이제 서울로 오겠죠. 3.1절 날. 그러면 전부 다 거기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5.18을 헌법에 수록돼야 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그리고 5.16은 혁명이 아니라 그냥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합니다. 군사정변. 그건 5.16 군사정변. 이승만 독재자, 이승만 부정선거, 이런 이 바로 연결시키는 득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비판하고 이재명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도 비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 바로 북한 살인독재, 고려연방제, 5.18 광주대학제 개헌으로 쟤네들은 바로 치닫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들을 거기에 다 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타강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가두리입니다. 여의도 가두리, 광화문 가두리, 그 다음에 부정선거 가두리. 정말 부정선거를 얘기하지만 부정선거를 정말 막거나 규명하거나 정말 목숨을 바쳐가지고 끈질기게 하고자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미 그 결론을 내놓고 우리는요, 정식적으로 거기에 마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싸워야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게 되면 바로 대한민국은 5.18을 헌법에 수록시키고 그리고 개헌과 대선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그리고 문재인 그쪽은 바로 이재명의 대선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개헌은 한다는 얘기죠. 5.18을 헌법에 넣고서 5.18이 헌법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망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5.18에 5월 18일 날 바로 전단농청 앞에서 몇백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폭도들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할 때 바로 광주교도소를 지켰던 바로 공수 부대에 의해서 많은 북한군들이 죽었고 또 이러한 사실들은 북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이 증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폭동입니다. 198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5.18은 김대중에 의한 내란 폭동이라고 선고가 난 겁니다. 근데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또 북에서는 바로 김일성이가 자신들이 일으킨 더 광주 사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교과서에는 광주 사태가 나오고, 바로 광주 사태는 김일성 교시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주화 사건은 김일성 교시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최고의 상은 5.18 상입니다. 5.18 상. 그런데 대한민국을 촉화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은 바로 5.18의 진실이 두려우니까, 5.18의 진실을 얘기하면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5.18 특별법을 현재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5.18 특별법,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압제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5.18 특별법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가두리에 속아서 국민의힘이 자유보정당,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자유체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문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앞에 모시고 읍시자. 지난 40총선, 작년이죠. 40총선에서 사전선거가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정선거의 핵심은 여러 가지 있지만 바로 하나는 사전선거고 두 번째는 전자개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저들은요, 지난번에 작년이죠.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국정원의 보안검사에서 해킹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서버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해킹 여부가 다 확인이 됐다, 그래서 다 고쳤다, 이렇게 하면서 40총선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헌재에서 이 부분을 따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40총선을 아예 이 서버를 다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이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요, 중앙선관위가 떳떳하면요 사전선거 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떳떳하면은 전자개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바로 투표소 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쟤네들은 범죄 조직 중앙선관위는 얘네들은 절대 투표소 수개표 안 합니다. 투표소 수개표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면 쟤들이 다 죽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선거도 죽었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죽었고, 정치도 죽었고, 언론도 죽었습니다. 자유민 체제를 자정하는 모든 경우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